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월에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여러 굵직한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과연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이어가서 랠리로 연결될 수 있을지 오늘 시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의 훈풍이 불어온 것과는 다르게 미국의 3대 지수는 새해 첫 거래일부터 하락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테슬라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작년 자동차 판매량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하락이 나스닥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미국 증시를 끌어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네, 어제 경제지표는 두 가지 정도를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매주마다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21만 1천 명으로 이전치와 예측치를 모두 다 하회를 하면서 고용시장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는 시그널을 줬습니다. 거기다가 어제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고용과 관련해서는 일단 합격점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제조업 같은 경우는 예측치를 상회를 했지만 이전치를 하회를 했고 절대적인 기준인 50을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조업이 여전히 위축 국면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이 제조업이 경기의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불안감을 남기는 결과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중요한 고용지표들이 줄줄이 발표가 되는데 다음 주 이 결과들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네, 작년 한 해 동안 비트코인 가격을 이끈 핵심적인 동력은 비트코인 현물 ETF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블랙락을 필두로 한 IBIT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작년에 전체 ETF의 순위를 매겨보니까 전체 상위 20개 ETF에 무려 3위에 IBIT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S&P 500을 추정하는 VO와 IVV, 이 두 가지 종목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작년 한 해 동안에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중장기적으로 상승의 움직임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M2 유동성 공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광의통화라고 해서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을 의미를 하는 건데요. 2020년에서 2021년에 급격한 상승의 움직임을 가져갈 때 이 M2 통화가 급격한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M2 통화가 하락하면서 크립토 인트 구간이 굉장히 짙어졌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상승의 움직임들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M2 유동성이라는 것은 약간의 지연을 두고 가격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 M2 유동성은 더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25년 비트코인 가격은 굉장히 불리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분석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사이클은 장기 보유자의 물량이 단기 보유자에게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강조를 드려왔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장기 보유자의 물량은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단기 보유자들이 그 물량을 받아내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과거 대세 상승장 당시와 대비를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그 폭 자체가 미미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6개월에서 2년 정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량은 아직까지 미미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은 최근까지도 오히려 그 물량들이 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사이클 대비로 봤을 때 대세 상승장 정점에서 장기 보유자들의 물량이 가장 많이 줄어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크립토 윈터 구간에서 가장 많은 물량들을 모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상황들을 모르고 들어오는 이 단기 보유자들과는 완전히 반대로 행동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최근까지 이 물량들을 매집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위치 자체가 요 구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과거 대세 상승장 정점으로 가기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이클 관점에서 크립토 퀀트에서 분석한 두 가지 정도의 지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들을 확인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특정한 주체들의 움직임을 보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반감기 사이클과 관련해서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주체들 중에서는 채굴자가 들어갑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어떤 주체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한 기관들과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로 많이 무게중심이 넘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채굴자들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채굴자들의 포지션 지수의 7일 이평선을 한번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굴자들의 매도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인 사이클에서 채굴자들은 일반적으로 반감기 이벤트 이전과 그리고 사이클 정점에서 대량으로 매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그런 추세들은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MPI 지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대형 채굴 기업들이 자산의 일환으로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이 구간에서 바닥을 찍고 나서 대세 상승장 정점이나 지역 고점에 가까웠을 때는 이렇게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시점은 대세 상승장 랠리를 앞두고 다지기를 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수수료를 봤을 때도 사이클의 관점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총 네트워크 수수료를 7일 이평선으로 살펴봤을 때도 유사한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세 상승장 정점에서 가장 높은 고점을 찍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랠리가 시작될 때는 이 움직임들이 상승의 움직임들을 가지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본격적인 랠리를 예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94K에서 97K 정도 사이를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자의 이익 실현이 둔화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해당 구간에서 투자자들의 매수 매력도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은 11월 달과 12월 요 구간들에서 굉장히 높아졌다가 지금은 낮은 구간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상승세를 위해서는 새로운 유동성과 어떤 트리거가 필요한데 그 트리거가 트럼프 취임일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일을 전후로 해서는 더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시장에서 단기적인 변동성을 확인할 때는 휴먼 인덱스, 즉 인간 지표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휴먼 인덱스는 공포 및 탐욕 지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격이 10만 달러를 훌쩍 넘어서 최고점을 경신했던 그 구간들에서는 계속해서 극도 탐욕 단계가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현재는 좀 하강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지금 현재 탐욕 단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시황에서도 공유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발 수요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뒤에서 CBD 지표 보면서 바이낸스의 트레이더들, 즉 고래들의 움직임들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살펴보시면은 계속해서 깊이 마이너스를 가지고 가다가 지금 약간 반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발 매수 수요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반등의 움직임들이 나타나더라도 뭔가 추세가 완전히 전환되었다. 이렇게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들이 트럼프의 취임식을 전후로 해서 돌아오게 될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알트코인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지수는 47로 비트코인 시즌에 오히려 더 가까운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알트코인도 가격의 펌핑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자본들이 본격적으로 알트코인으로 가진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어제 SBI 홀딩스가 리플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XRP 가격이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작년 11월 이후로 이 거래소의 XRP 물량이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이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있다가 다시 좀 12월 중순부터는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12월 마지막 주에는 다시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XRP의 펀더멘털 자체가 좀 좋은 움직임들을 가져갔습니다. 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XRP가 25년 첫날부터 강세로 전환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12월에 미결제 악정이 54% 감소한 이후에 지난 이틀 동안에 25%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포지션은 롱 포지션일 가능성이 높고 XRP 가격 상승에도 기여를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XRP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정도 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업비트에서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XRP의 업비트 24시간 거래량이 무려 1.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천문학적인 거래량이죠. 그리고 이 규모는 업비트 전체 거래량의 무려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대비했을 때는 무려 6배 규모입니다. 그만큼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XRP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XRP가 근본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크게 네 가지 정도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봐야 되는 부분은 파트너십인데요. 지금 어제 발표된 SBI의 대규모 투자도 그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SBI 같은 경우는 리플의 주주 중에 한 곳이지만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계속해서 꾸준히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또 시장에서 슬슬 나오고 있는 이야기 중에서 리플의 IPO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이 부분들도 중요한 호재로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SEC와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인데요. SEC가 항소를 하는 1차 기한이 1월 15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5일에 SEC가 항소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XRP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합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는 XRP 가격이 좀 크게 상승할 가능성들이 있는 거고, 만약에 SEC가 계속해서 가겠다라고 했을 때는 또 단기적으로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솔라나 한번 살펴볼 텐데요. 솔라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 블록체인 중에서도 솔라나가 가장 좋은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슈는 솔라나 현물 ETF가 2025년에 출시될 수 있는가, 그 여부입니다. 2025년 솔라나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 폴리마켓에서는 무려 77%로 보고 있는데, 바네크의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인 매튜 시겔은 이 수치가 저평가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확률보다 더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솔라나 ETF가 상장될 확률은 이보다 높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는 올해 솔라나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솔라나의 펀더멘털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는 펌프다펀을 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펌프다펀의 1일 매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1,400만 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기준으로 펌프다펀에서 생성된 토큰들이 솔라나의 모든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의 5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관건은 올해에도 민코인이 계속해서 작년처럼 유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들인데요.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입장들이 있지만 지배적인 입장들은 올해도 민코인이 굉장히 많이 유행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고요. 오히려 민코인이 더 진화된 방향성으로서 AI와의 많은 결합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에이브와 리도 파이낸스 같은 중요한 디파이 프로토콜의 수익도 작년에 새로운 최고치들을 기록을 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의 움직임들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이 크게 늘어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디파이가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규제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해결될 경우에 디파이와 RWA 분야에서 많은 수혜를 얻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자, 오피셜 투자 클럽 통해서 알트코인 심층 분석과 트렌드 분석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유망한 알트코인을 함께 분석하고 선점하고 싶으신 크롱님들은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이슈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 산하의 온라인 증권사가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모건 스탠리의 이 기조 자체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시한데요. 그런 가운데서 2020년에 인수한 증권사인 이트레이드가 이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제공을 검토 중인 겁니다. 네, 시장에서는 비판 여론도 존재하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가격 예측 모델을 만들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플랜B가 본인의 엑셀을 통해서 올해 비트코인이 50만 달러, 하나로는 대략 7억 3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금액을 돌파할 것이다 라는 전망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지난해 4월에 반감기가 도래한 뒤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부분들까지도 모두 적중했다라고 하면서 올해 비트코인은 굉장히 불리시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을 볼 때는 기본적인 시나리오와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이루어졌을 때 시나리오를 좀 구분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흐름으로서 특별한 이벤트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20만에서 30만 달러 정도의 가격 금액을 적정한 구간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국가 전략적인 자산으로서 미국이 비트코인을 갖다가 100만 개에서 혹은 50만 개까지도 만약에 매집하는 전략들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라고 했을 때는 비트코인이 50만 달러를 넘어서 그보다도 월등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시장을 더 예의주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대의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와이즈의 유럽 리서치 책임자 같은 경우는 올해 달러 강세가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상승을 방해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많은 변동성이 나타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비트코인 트레이더들은 매수를 더 신중하게 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좋은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지만 올해 1월 전반적으로 그리고 1분기를 전체적으로 해서 시장의 흐름들을 살펴보시고 대응해야 됩니다. 네, CB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100K에서 여전히 가장 강력하게 매도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현물 매수량이 크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체들이 다 매수에 좀 소극적인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갈색 고래 같은 경우는 물량을 여기서 조금 넣었지만 관방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약간 매도하는 움직임들도 보이고 있는데 사실상 관망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 보라색 거래도 사실상 관망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앞서 온체인 지표 분석에서 말씀드렸던 미국발 수요가 돌아와야 되는 것과 더불어서 이 바이낸스의 중요한 주체들, 이 갈색 고래와 보라색 고래가 더 적극적으로 매수의 움직임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29, 52평선을 아주 소폭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계속해서 지켜내는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조정을 받더라도 여기서 이 22평선과 52평선 상단을 지켜내고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 동력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RSI 상으로 봤을 때 이평선을 상회를 하고 있고 중립 구간인 50에 딱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방향성 자체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불명확하지만 이 구간에서 조금 더 매수의 우위에 있는 구간으로 이동할지를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MACD 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MACD 선이 약간 고개를 들면서 지금 올라가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면서 조금 더 본격적인 추세 상승이 일어날 수 있을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갈 때 이때처럼 큰 물량의 어떤 거래량들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을 더 신중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 구간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물량이 적은 이 투자자들은 매집을 꾸준히 이어나가기에 나쁘지 않은 자리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우리는 늘 효율적인 투자 관점들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투자 관점의 중심에는 이 장기 투자자들은 바이 더 딥 전략을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피셜 투자 클럽 멤버님들은 조정 구간에서 바이 더 딥 전략을 가지고 갔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현금들을 굉장히 좀 의미가 적은 자리에서 활용하기보다는 이후에는 이제 상승 추세 전환이 확실한 자리를 찾아서 매집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에서는 세 가지 관점을 반드시 주목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뭔가 타이밍에 맞춰서 대응하시기 어렵고 아직까지 물량이 적으신 분들은 DCA, 즉 적립식 분할 매수를 통해서 꾸준히 매집해 나가시는 전략이 좋고요. 만약에 효율적인 투자 관점을 가지고 계시면서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바이 더 딥 전략을 통해서 저가 매수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기 미실현 손실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시거나 뭔가 바이 더 딥 전략에서 충분히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다렸다가 바이 더 딥 구간에서 가도 되지만 뭔가 추세 전환이 확고하게 일어나는 구간에서는 돌파 매수를 통해서 또 물량들을 매집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산 히트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가격을 상하로 해서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이 모두 다 밀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롱 포지션 같은 경우는 95.9K와 95.1K 부근에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숏 포지션은 97.9K와 98.4K를 경계로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이 또 추세가 어디로 향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가격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시장을 아주 진중하게 바라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